조우성 변호사의 책 속의 문장. 자, 오늘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. 마크 골스톤의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중에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 책은 사람이 격정적이 되면 파충류, 뱀의 뇌로 바뀌는데 거기에다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업돼 있는 그 마음을 좀 낮추면서 공감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걸로 풀어나가는 건데요. 그 중에서 그 거울신경세포라는 마법의 물질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동료가 종이에 손가락을 베면 당신도 움찔하고 영화 속 영웅이 주인공을 구해내면 당신도 환호성을 지른다. 순간적으로 그 사건이 마치 나 자신에게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.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렇기도 하다. 수년 전 원숭이의 전전두엽 피지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원숭이가 공을 던지거나 바나나를 먹을 때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. 놀라운 사실은 그 원숭이가 동일한 행동을 하는 다른 원숭이를 지켜볼 때도 그 세포들이 활성화됐다는 점이다. 다시 말해서 1번 원숭이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2번 원숭이의 뇌는 마치 자신이 공을 던진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. 처음에 학자들은 이 신경세포에 원숭이가 보는 대로 따라한다. Monkey see, monkey do 라는 별명을 붙였다. 나중에 그 이름을 거울신경세포로 바꿨는데 이 세포들이 원숭이의 마음속에 다른 원숭이의 행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다.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도 거울처럼 기능하는 신경세포가 발견되고 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세포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공감 능력, 엠파시의 바탕이 된다. 그 세포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이다. 우리들로 하여금 타인을 돌보는 박애를 실천하게 하려고 자연이 이 세포를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. 하지만 이 거울신경세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.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때 왜 눈시울이 뜨거워질까?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줄 때 왜 마음이 훈훈해질까? 누군가 그저 괜찮아? 하고 넌지시 물어보기만 해도 왜 그토록 감동을 받을까? 임상에 근거한 내 이론은 이렇다.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거울처럼 반영하면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고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. 우리가 세상을 반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보상으로 누군가 역시 우리를 거울처럼 반영해 주기를 갈망하게 된다. 자, 이 접근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임상 사례가에서 소개한다. 내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대단히 지적인 편집증 환자 잭의 이야기다.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잭은 이미 다른 정신과 의사를 4명이나 갈아치운 후였다. 상담이 시작되자 잭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.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. 우리 집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밤새도록 소란을 피워서 내가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.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은 괴상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띠고 있었다. 아우, 짜증이 많이 나시겠네요. 내가 공감을 표하며 대답했다. 잭은 마치 나를 함정에 빠뜨려 통쾌하다는 듯 짓궂게 웃으며 덧붙였다. 아,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요. 우리 집은 맨꼭대기에 있고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없어요.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. 청중에게서 뭔가 반응을 원하는 희극 배우 같은 익살스러운 표정이었다. 나는 혼자 생각했다. 이 상황에서 뭐요? 라고 대꾸하면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. 또 안 그러면 더 이야기해보세요. 라고 하면 편집증적 망상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고 위층의 소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당신 마음속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. 하지만 그 얘기는 예전 4명의 의사들이 벌써 했겠지. 그 순간 나는 자문해보았다. 뭐가 더 중요할까? 차분하고 유능한 정신과 의사로서 이 사람에게 그동안 여러 의사들이 시도했을 현실인식을 한 번 더 강조해야 될까? 아니면 현실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될까?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. 그 결정과 동시에 나는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. 잭, 나는 당신 말을 믿어요. 이 말을 듣더니 잭은 한동안 꿈쩍도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.
잠시 후 놀랍게도 그는 한밤중 굶주림에 울어대는 야생 고양이 마냥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. 내가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 판단이 옳았는지 의심도 들었지만 그냥 울게 내버려 두었다. 몇 분이 흘러 울음이 잦아들고 나자 동물 소리가 아닌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. 마침내 그가 울음을 멈추더니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휴지로 콧물을 닦았다. 그리고는 엄청난 짐을 덜어낸 듯 5kg은 더 가벼워진 모습으로 나를 다시 쳐다보며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다. 미친 소리로 들렸죠. 그렇죠. 그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기뻐하며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는 회복을 향한 첫 발자국을 떼어놓았다.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잭은 자신의 광기를 극복하기 시작한 걸까? 그는 내가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. 이제까지 세상은 늘 그에게 세상을 반영하고 세상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라고 강요했다. 이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들이나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렇죠? 라고 묻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.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세상은 항상 정상이고 옳고 잭은 항상 비정상이고 틀린 것이다. 그리고 비정상이고 틀리다는 것은 지독히 외로운 삶이다. 내가 그를 거울처럼 비춰주자 잭은 외로운 느낌이 조금 덜 들었다. 외로운 느낌이 줄어들자 약간 안심이 되었다. 그렇게 안심이 되고 나니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어졌던 것이다. 결과적으로 그는 고마움을 느꼈고 그 감사를 담아 나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나와 싸우는 대신 협조하는 쪽을 택했다. 제가 예전에 이 책에서 이 사례가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. 이게 억지 소리를 하는 사람 또는 뭔가 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.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극복을 하는 이런 그 사례가 나와 있는 책이 마크 골스톤의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. 그래서 이 타임비지에서 나온 꽤 오래된 책인데 베스트셀러 책이었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조성 변호사의 책 속의 문장 마크 골스톤의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. 이상 기업분쟁연구소 조성 변호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